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제19회 8월 2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엄문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이 굉장히 더운데요. 혹시 저 프레지던트 TV는 휴가는 안 가시나요? 저희는 365일 방송 체제라서 휴가를 틈틈이 120시간을 일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휴가를 다녀오셔야죠. 그래서 이걸 일깨워준 윤석열 후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좀 휴가를 꼭 좀 다녀오시고요. 나중에라도 하루라도 다녀오시길 좀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저께 금요일 날 그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그냥 기습 입당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건가 좀 많이 관심 있게 봤고, 그 이후에 조사가 이제 입당한 이후에 2개가 나왔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그리고 그 입당에 대한 그 이유, 배경이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심도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세계일보와 PNR이 31일 날 조사한 게 윤석열 후보 35.3, 이재명 후보 23.2, 이낙연 후보 16.0, 그 다음에 나머지 후보들 점점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금토 조사한 KSY가 오늘 아침에 발표했죠. 오늘 아침에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32.3, 이재명 후보가 27.4, 이낙연 후보가 16.0, 그 다음에 최재형 후보가 5.8, 그 다음 후보들이 점점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차이가 지금 있었던 건가요? 네, 오늘 발표된 KSOI 조사는요. 네. 이게 금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금토. 그러면은 입당한 게 반영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당한 게 네. 100% 반영됐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네. 금요일 날 오전부터 입당 얘기가 퍼졌고, 정확히 입당 시간은 오후 2시였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조사 시간으로 보면 대략 금요일은 한 절반 정도 반영됐고, 네. 토요일은 100%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컨벤션 효과가 조금 있었어요. 지금 2개 다 조사를 보면은 컨벤션이 있었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KSI는 5.4%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한 2% 조금 넘게 빠졌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방송하면서, 네. 이낙연 후보는 오늘이 정점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저희가 전망을 했고, 네. 그리고 최재형 예비 후보도 지금이 이제 정점이고 꺾여서 내려간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했는데 100% 일치했죠.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KSOI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조금 올랐어요. 예. 한 1.4%포인트 정도.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떨어졌어요. 거의 한 2% 가까이 떨어졌죠. 네. 최재형 후보도 떨어졌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망했던 네. 이 예측치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는데, 네. 저희 이은영 TV와 프레지던트 TV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요. 네. 격려 의미에서 구독과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갑자기 발언하시다 광고를 하시면 어떡해요. 광고가 아니고 알림 근데 말씀. 우리 엄문호 선생님이 계속 이제 정점이다라고 예고는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예고는 맞았는데,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있어도 이렇게 5% 가까이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좀 있어도 한 2%? 그 정도 최대.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KSOI 여론조사랑 네. 어제 발표된, 이건 이제 따로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세계일보와 PNR 리서치, 네. 이 2개에서 컨벤션 효과가 이제 크게 나타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것은 조사 방식이 ARS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 다 ARS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응답률도 KSOI는 7.0%, 세계일보 PNR 리서치는 3.2%에 불과한데요. 네. 이게 ARS는 노출 빈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해서 네. 온라인 공간에서 이게 쫙 퍼지면서 얘기가 많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RS 조사는 이러한 노출 횟수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컨벤션 효과가 이제 큰 걸로 나오고 있고, 또 대부분의 보수 언론들이 이거를 대서특필하면서 네. 마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왜곡된
네. 왜곡된 결과를 가지고 이걸 확대시키는 그런 보도 기법인 거죠. 아니 제가 이게 그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그 저기를 갔었어요. OBS 막점 막고 갔었는데 녹화를 그날 했거든요. 근데 그 장성철 소장님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 입당과 관련해서 10% 정도 10%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 입당을 하게 되면은 한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그 한 4% 정도 오른 걸로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입당하기 전에 입당 예고를 좀 했었잖아요. 네, 이준석 네. 치맥해동 이후에. 네. 근데 치맥해동 하고 나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급등하면서 이번에 좀 그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일요일 이준석 대표하고 치맥 회동을 했고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날 국민의힘 전직 의원 5명을 영입했어요. 그렇죠. 네,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다. 그리고 이제 입당을 예고한 거죠. 네. 조금 있으면 입당한다. 네, 그러면서 그 데일리안 같은 경우에는 8월 2일 입당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는데 네. 의외로 이제 입당 시기가 빨라졌던 더 거죠. 빨라졌죠. 네, 그런데 이러한 조사 결과가 세계일보 P&R 리서치를 보면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이게 머니투데이랑 여론조사를 하다가 바꿨죠, 이제. 중단한 예, 그런 조사 언론사를 결과이잖아요. 바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세계일보가 어저께 단독 보도를 했고 세계일보 6면을 한 면으로 다 통째로 비워서 P&R 리서치 결과를 대서 특별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P&R 리서치가요, 지난번에도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와 공동으로 하고 조사만 그 P&R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문제가 뭐 민주당 지지층이 뭐 전화를 많이 항의 전화를 했다.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는 빼고 그리고 이 머니투데이가 다른 여론조사 회사를 섭외 중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세계일보를 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대로 같이 또 네, 맞아요. 두 개가 같이 이제 의뢰를 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똑같이 했는데 네. 세계일보는 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네. 장사를 세게 했죠. 네. 그러니까 수천 개씩 이 댓글이 달리고 네. 좋아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가 달리고 하면서 이제 이 온라인 공간에서 네. 세계일보가 대대적으로 메인 언론으로 도약한 이때 사건이 됐는데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사실 이게 세계일보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보수 매체고 그렇죠. 조중동 못지않은 보수 매체고 여기가 통일교가 재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통일교가 재단이고 돈 많은 신문사입니다. 여기. 네. 그리고 이 미래한국연구소는 좀 그 실체가 좀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게 본사가 저쪽이 어디 경남에 있고, 그리고 그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가 출마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었는데요. 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정치적 연구소로 보면 될 것 같고. 정치 성향이 있는 연구소로 네,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언론하고 여론조사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름을 같이 끼워 넣게 되면, 네. 책임이 조금 반분되는 그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계일보가 져야 될 부담을, P&R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제 같이 좀 나눠지는 거고, 네. 그 전에 머니투데이가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대 50%가 이재명이 넘었어요. 52% 대 37% 네. 이렇게 나왔고, 또 정권 재창출 반대 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높았고,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3%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형적인 보수 매체들의 특징인데, 사실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네. 이 ARS 조사를 전혀 안 합니다. 잘 네. 인용을 안 하죠. 네, 세계일보도 사실 이 ARS보다 안 했죠.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최근에 거의 처음 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ARS 조사에 발을 담금으로써 네. 이 보수 매체들의 어떤 그 맞춤형 결과들을 양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R과
같이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일단 정치적인 성향을 그 대표가 갖고 있고 출마도 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그 보수 정당으로 출마를 했었을 것 같아요. 지역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그 대표의 정치적인 성향이 확실하게 좀 드러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치 무슨 객관적인 그 연구소가 그 언론사와 아주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는 앞으로 저희가 좀 취재도 하고 집중 탐문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성향의 회사인지 대표가 누군지 요걸 좀 밝혀가지고 또 보도를 해드리면 이제 이 PNR 조사가 나왔을 때는 그걸 좀 감안하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은영 소장님 다음 방송 때 네.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 집중 취재해서 짤막하게 거기 한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고 올까요? 저기 핸드폰 들고 저기 중계 좀 해야 되겠네. 우리 줄리벽화 거기 앞에 우익 유튜버들이 잔뜩 있다는데 저도 여기 미래한국연구소를 일단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 보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졌나? 민주당을 6%포인트나 앞섰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다시 한번 하죠. 해보고요. 여기서 네.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가죠. 네. 그러니까 세계일보 PNR 조사에서 네. 양당의 대선 주자 순위. 네.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대략 응답 전체로만 있나요? 전체로만 있어요. 네, 전체로 한번 훑어보고 가시죠. 예, 일단은 전체 다자구도에서 35.3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23.2, 이낙연 후보 16.0, 최재형 후보 6.9, 추미애 후보가 3.2, 홍준표 후보가 2.8, 정세균 후보가 2.6, 유승민 후보가 2.4, 심상정 후보가 2.1, 박영진 후보가 0.8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이 다자구도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아요. 다자구도가 지금 여기도 보면 후보가 어떻게 진짜 이 도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냐. 이게 지금 다자구도가 너무 그 1강 2중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1강 1중 1약이네요.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나머지 후보를 다 이렇게 도토리도 만드냐. 이게 실제로 이제 권리당원이나 이게 경선이 들어가면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다자구도에서 하나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우리가 한 10명 정도에 되는 후보를 놓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 당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의 경우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유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국민의힘 소속 그 후보들한테 이제 가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추세상 이걸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PNR 리서치 응답률은 3.2%로 저희가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서는 네. 최저 수치다. 그런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응답률이 3.2%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100% 유무선 ARS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상당히 보수 쪽에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유선을 많이 섞었네요.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이 조사가 토요일에 하루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통상 이틀에 조사를 하는 것이 좀 그쵸. 정확도를 개선한다고 네, 보여지잖아요. 전화 잘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면서 이슈가 크게 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하루에 딱 조사를 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PNR이 회선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옛날부터. 아마 이게 선거 때는 막 1000회선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서 조사를 하루에 하는 거는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회선을 널리 쓰면은 이게 전국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는 어려움은 없었을 건데 대체로 보통 이틀을 하긴 하죠. 평일과 주말 이렇게 하루하루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통상 이틀을 하는데. 예. 지금 여기를 보면은 그 윤석열 입당이 잘한 일이다가 52.9% 나왔고 잘못한 게 33.9, 잘모름이 13.2%가 나왔어요. 이걸 봤을 때 지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왜 윤석열은 기습 입당을 했고
충동 입당을 했고 그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거를 좀 같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하고 조금 여기 뒤쪽에서 할까요? 예. 조금 이따 하고 MBS 조사 한번 훑어보고 MBS. 넘어가시죠. 예. 요거 MBS는 7월 29일 날 조사가 됐는데 윤석열 입당 효과가 반영이 안 된 조사예요. 그리고 매경 RN서치도 7월 29일 날 조사가 됐는데요. 요것도 지금 윤석열 입당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일단은 1위가 여기서는 MBS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25%,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19%, 이낙연 후보가 12%고 지금 없다와 그 잘 모르겠다가 28%예요. 그러니까 부동층이 굉장히 지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ARS와 달리 이 전화 면접 조사는 내가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라는 쪽으로 이게 좀 많이 응답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경과 RN서치 조사를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요게 지금 여기는 ARS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이제 저기 그 여권하고 야권하고 여기는 또 다자를 잘 안 해요. 이 매경과 RN서치 조사는 다자 구도 대신에 진영 구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누가 더 지지가 높냐 적합도 그다음에 그 야권 후보들 중에서의 적합도 조사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여권 후보를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34.7,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이게 22.8인가요? 이게 흐릿해갖고. 네, 20.8. 20.8인가요? 예.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지금 7.3, 그 다음에 박용진 후보가 여기 5.8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5.6. 5.6이고 정세균 후보가 4.1입니다. 그래서 진영 구도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야권 진영 구도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33.8인가요? 33.8. 그 다음에 33.0. 33.0이네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1.3. 11.3. 네.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7.3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승민 후보가 6.9, 안철수 후보가 4.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영 구도로 봤을 때 각 1위는 이재명과 윤석열로 지금 나오고 있고 2위는 이낙연과 홍준표예요. 네, 네. 다자 구도에서는 2위가 다자 구도로 봤을 때는 최재형 후보가 이 야권으로 봤을 땐 2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이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매경 RN서치 조사 보면은 약간 상승했어요. 그리고 2주 전과 대비했을 때 이재명 후보도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양쪽의 1위 후보들이 지금 이제 경선이 돌입이 되면서 좀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흐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대선 구도가 양강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가 강화되고 있고. 네. 반면에 이낙연, 최재형 후보는 조금 이렇게 하락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경 RN서치 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네. 세계 PNR 조사. 그러니까 이것의 특징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매경 RN서치 조사는 무선을 100% 쓴, 그러니까 똑같이 ARS 조사이긴 한데. 무선 조사가 100%예요. 네. 네, 그래서 무선 RDD 100%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무선 RDD 100%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쪽 지지율이 조금 좋아요. 네. 반면에 세계일보 PNR 조사는 가상번호 유선을 20%를 썼어요. 유선 20%. 집 전화가 그렇죠. 2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쪽에 다소 유리하게 설계가 그렇죠. 돼 있다. 예.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상번호를 또 100% 쓴 조사가 있는데 이게 아시아경제와 윤지컨설팅.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여기를 보면은 1위가 이재명 후보 28.6, 2위가 윤석열 후보 24.3, 3위가 이낙연 후보 16.9, 그다음 최재형 5.9, 홍준표 5.0, 추미애 3.4, 유승민 2.6, 정세균 2.4, 안철수 2.0, 윤희숙이 들어가네요. 1.4, 원희룡 1.4, 박용진 0.6. 야, 근데 모든 조사에서 김두관 후보는 안 보이네. 기타 후보로 빠졌어요, 지금. 숨어있는 지지율이 우리 숨어있는 대선 후보를 찾아요. 예, 밀리를 찾아라가 아니고
김두관을 찾아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김두관 후보가 빠진 게 네. 아마 대상에 넣지 않았을 거예요. 아, 예. 네, 후보에 지금, 아예 넣지 예. 않았는데 그건 더 슬픈 겁니다. 그건 더 슬픈 거네요. 후보에 아예 보기문항에 넣어주질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지금 10명, 11명, 아마 12명. 그 외의 인물로 지금 들어가 계신 것 외의 인물로 같아요.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좀 조사 방식을 개선해서 네. 이미 예비 후보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두관 후보를 포함시켜야 된다. 반면에 예. 야당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걸 좀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다자구도가 지금 이제 모든 언론사들이 다자구도 1, 2, 3위를 지금 다 쓰고 있는데요. 이 다자구도도 이 여권 후보 합을, 그 다음에 야권 후보 합을 해서 합으로 좀 봐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 합을 보다 보면은 어떤 때 또 야권 후보가 7명이 되고 여권 후보가 6명이 되고 이게 또 숫자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네, 그리고 이제 윈지 코리아 여기 조사에서 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여기는 가상번호, 그러니까 가상번호라는 게 통신 3사에서 받은 핸드폰 번호거든요. 그렇죠. 이 번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네. 이 가상번호를 썼는데 같은 ARS를 하더라도 이 가상번호를 쓰니까 이재명 후보가 1등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ARS 조사에서 좀 유일하게 가상번호를 쓸 때 그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응답률도 7.0%로 네. 상당히 높고 이건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뒷페이지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낙연 후보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금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조사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RDD, 100% RDD 그 표집과 그다음에 가상번호 표집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걸 오늘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RDD는 네. 번호 국번을 고정해 놓고 숫자 4개를 돌립니다. 네. 그러면 국번마다 10,000개의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여론조사 샘플로 활용하는 거고요. 네. 예, 가상번호는 저희가 통신 3사에다 요구를 해서 받는 건데 이 받을 때 그러니까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응답률이 높아지고 또 가상번호는 대체로 통신 3사에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살아있는 번호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응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다소 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또 이게 통신사도 이게 예전에는 뭐 KT를 몇 % 받냐, SK 몇 % 받냐 이것도 비율에 따라서 좀 성향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향도 통신사 거를 다 뭐 100% 받으면 이거는 다 뭐 정확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통신사의 그 비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댓글에서 오늘 음질하고 화질이 아주 좋다고 지금 그게 계속 올라오네요. 음질이 굉장히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날로날로 이뻐지는 윤영님. 근데 이거 저희는 이런 댓글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냥 영혼 없는 대화. 이쁘다. 뭐 출마해라. 이거는 영혼 없는 대화로 저희가 아주 비중을 높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구독과 공유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구독과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론조사에 맞춰서 입당을 했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조사를 하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니까 입당을 금요일날 불이 나게 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윤석열이 왜 기습 입당했냐. 그렇죠. 이때 한꺼번에 다루기를 하고요. 네. 아직도 지금 뒤에 다루나 이제 다 왔어요. 지금 30분이에요. 자, 네. 그 여론조사 유형별로 후보별 유불리. 예,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하시죠. 네, 그러니까 네.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조사 방식은 네. 가상번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무선 전화 면접, 그러니까 면접원이 전화 거는 네. 거죠. 네. 여기서 가장 좋게 나오고요. 네. 여기서는 대체로 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네. 양자, 다자 모두 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무선 전화 면접, 통신 3사가 아니고 번호를 만들어서. 그쵸. RDD. 임의 번호로 만들어서. 네. 예. 그다음에는 무선 ARS. 네, 무선 ARS. 예. 그다음 유선 ARS. 예. 유선 ARS는 집 전화 네. ARS죠. 유선 ARS 때 윤석열 후보가 좀 높지 않나요, 보통?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바로 그 순서를 봤을 때 그렇다는 네, 거죠? 네, 순서를 봤을 때 이렇고 예. 그리고 응답률이 높을 때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고 네. 응답률이 낮을 때 불리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은 역순입니다. 네, 거꾸로네요. 예, 유선 ARS, 예. 집 전화 ARS, 네. 그다음에 무선 ARS, 그다음에 무선 전화 면접, 네. 그러니까 RDD 번호죠. 네. 그다음에 무선 전화 면접, 가상 번호 이런 순서가 되고요. 그리고 응답률이 낮을 때 윤석열 후보가 유리합니다. 네. 예, 높을 때는 반대로 불리하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네. 윤석열의 기습 입당 요거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치맥 회동을 일요일 날 했어요. 일요일 날 했고 이게 지금 라이브로 중계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날. 그런데 그때 얘기되기로는 이준석 그 당대표가 어저께인가 오늘인가요? 그 인터뷰도 했어요. 2일 날 8월 2일 날 입당하는 걸로 시기적인 거는 대략 맞췄다. 근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지방 출장을 간 그 사이에 7월 30일 날 그것도 1시 50분에 갑자기 전격 입당을 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 댓글에서 말씀하신 네. 그런 부분도 어쩌면 고려됐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PNR 리서치가 토요일 조사를 하고 그렇죠. 원래 토요일 조사를 하고 네. KSY 여기 전문가이신데 네, TKSI 금토 금토 조사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JTBC가 또 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JTBC가 JTBC가 리얼미터랑 하죠. 네, 리얼미터랑 네.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조사 시기를 타깃으로 삼아서 네. 금요일에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 충분히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3지대 후보로서 한계에 직면했다.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특히 대선 주자 중에서는 3지대로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성공했던 인물이 예.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예. 이분이 2012년 대선 한 달 전까지 박근혜 후보에 이어서 2위를 했었어요. 예. 문재인 후보에 앞섰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단일화 프레임에 걸려들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역전을 허용하고 이 대선 전 11월 23일 한 3주 전이죠. 요때 이제 출마 포기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그런 이제 그 과거가 있었고 네.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최근에 하향세를 그리고 있었죠. 근데 이게 지난주 23일이죠. 네. 이준석 대표하고 치맥 회동을 하면서 네네. 지지율이 조금 반등했어요. 그죠? 그렇죠. 약간은 올라간 게 한길 리서치에서 나왔죠. 네, 1%포인트 올라간 게. 그리고 이때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그렇죠. 마치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지지율을 올리는 공식을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해드렸잖아요. 조사 방법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사가 일어나는 시점에 뭔가 이벤트를 하나 딱 만들면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거의 영향을 여론조사가 받을 수도 있어서 지금 약간 패턴을 이제 깨닫고 윤석열 쪽 같은 경우는 패턴을 약간 뒤집은 거예요, 순서를. 예전에는 여론조사가 먼저 하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게 지지율로 반영된 이런 순서였다면 이번에는 이벤트를 먼저 하고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보도가 되는 이런 약간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 지지율의 반등을 꾀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지대 한계. 특히 지금 무소속 우리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잖아요. 더군다나 대선 후보가 무소속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을 만들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입당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 사람이 이제 당을 만들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 시기에는 좀 유동적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내부 당 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 네. 입당을 안 하려고 버티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뭐 네. 네거티브 이제 공방이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위기 의식이 좀 극대화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제가 보기에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족 비리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부인 김건희 씨가 현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네.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금감원도 압수수색을 했고, 네. 또 7월 중순에는 뭐 6개 이상의 증권사를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다 이제 그 확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뭐 기소를 하든 기소를 안 하든 다음 수순은 김건희 씨를 소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그 국민의힘 컷오프 1차 컷오프가 9월 15일인데 네. 8월 말 9월로 접어들면 이 대선 후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김건희 씨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닌가. 게다가 이제 8월 중순에 300억 규모의 장고증명서 장고증명서 위조. 예. 그러니까 이 장모 재판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모가 최순실 닮은 이름이 최은순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 그 재판이 8월 한 중순경에 있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 재판 전에 그리고 네. 김건희 소환 전에 입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8월 2일 입당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7월에 입단했냐. 네, 7월 네. 30일 날 입당을 했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해석이 분분한데 제 생각에는 이 가족 비리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입당을 하게 되면 좀 당에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네. 정치 탄압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저도 이게 지난번에 그 장모 구속되기 한 4, 5일 전에 입당을 했거든요. 출마 선언을 3일 전에 했어요. 그 입당이 아니고 3일 전에 네. 그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 기소 또는 소환되기 한 3일 전에 입당한 거 아닌가. 그 오늘 내일인 텐데. 오늘 내일 소환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전망에 대해서 저희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아니 그렇죠. 여기 지금 프레지던트 TV 쪽에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네. 댓글을 이제 드디어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김정일님과 김영민님, 음흉이 낙선생, 음흉이 낙선생. 아주 아이디를 재밌게 다루셨는데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채팅창에서는요, 이게 지금 성렬이 얘기로 지금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야, 검사 힘 빼려면 5년 걸리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빼박인데,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요거는 그 열린공감TV가 상당히 역할을 지금 많이 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린공감TV가 거의 지금 윤석열 퍼즐을 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그 김건희 씨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은 윤석열이 직접 영향력을 끼쳤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 시기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결혼한 게 네. 2012년이에요. 아, 예. 근데 지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게 네. 2009년부터 2012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혼하는 시기하고 네. 2012년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이 이 가족 비리가 사실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가족과 관련한 재판 일정과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행보인데 여기에도 하나 이제 더 한다면 본인의 말실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부마 발언, 부마항쟁 발언은 그게 돌발 영상, YTN 돌발 영상에 나오면서 그게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퍼졌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조국 교수가 그 매경 인터뷰 때 얘기했던 거를 지금 페북에 올려가지고 그 불량식품 발언. 네, 그래서 없는 사람은 품질 기준선 아래로 음식 뭐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게 지금
그 국가의 책무에 대한 무개념적인 발언으로 지금 알려주고 요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좀 여성층 같은 데에서는 좀 반응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장의 영향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윤석열의 향후 행보가 과연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1997년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네. 그리고 2002년에도 역시 이해창 후보가 한나라당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이해창 후보가 왜 졌냐?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 한나라당에서 이해창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거티브만 방어하다가 끝이 난 거죠. 그때는 네거티브가 그 아들 병역이 제일 컸었죠. 그렇죠. 아들 네. 병역도 되게 컸었고, 그 오긴동 그 황제 자택,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로, 그러니까 이해창 후보가 패배한 첫 번째 이유가 이 네거티브 공세에 이제 시달리다가 패배했는데 사실 팩트가 좀 있었던 것들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걸 방어하다 보니까 이해창 후보가 도대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뭐냐, 이걸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향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설사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으로 남을 수 있다. 국민들한테. 네, 그렇게 이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가 13명이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13명. 뭐 셀 수도 네, 누군지 다 기억할 수가 없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또 경선이 컷오프가 2단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 8명 추리고 2단계에서 4명을 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당대표 직속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했나 봐요. 검증단인가 뭐 그거. 네, 검증단을 구성하겠다 그랬죠. 네, 근데 그 검증단장으로 지금 김진태 의원이 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 때 청문회 때도 굉장히 날카로운 윤석열 때려잡으려고 아주 난리를 치다가 결국 못 잡았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에게 짐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게 후보 검증하다 시간 다 보내겠어요, 지금. 근데 김진태 의원이 확정이 됐어요? 거의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인가 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을 잡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뭐 거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이건데 지금 컨셉이. 그래서 이거 들어오라고 해놓고 지금 칼잡이를 지금 검증단 단장으로 앉혀놓으면은 윤석열 이거 상당히 머리 아프겠습니다. 불쏘시개로 만들겠다는 불쏘시개, 전략이 예. 뭐 금방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좀 두고 봐야겠네요. 예, 이래서 이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깥에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50분 동안 독대. 커봐, 내가 들어가지 말랬잖아.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윤석열의 향후 전망은 어둡다. 이렇게 좀 국민의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국민의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쪽에 채팅창에 케미가 좋다고 소장님하고 저 케미가 좋은데 저 남자분 누구세요? 아직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희가 지금 19회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엄문화 선생님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엄문화 선생님이십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좀 예쁘게 봐주시고 남자긴 하지만 네,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 저는 또 고용준 선생님이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이 와중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은 핸드폰 1020 화질로 보니까 더 이쁘게 보인다는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 이쁘다고 하고만 계속 읽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눈에 지금 안 들어오네요, 저는. 네. 전부 다 핸드폰 화질 1050인가?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 댓글이. 그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의 빅데이터 분석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네, 변동이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이 언급량 추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좋게 언급이 되거나 조금 나쁘게 언급이 되거나 네. 언급량이 많은 것이 추후 여론조사 지지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이제 통상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앞서요. 그러네요. 네,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이 네. 윤석열이 높게 나온다. 이건 뭐 좀
반드시 맞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부정이 지금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윤석열 후보 쪽에? 예, 그래서 이 긍부정 단어의 비율을 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부정이 맨 밑에 77%고 네. 윤석열 후보가 79%예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이 부정 감성어가 늘어난 거는 네. 최근에 이제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를 뺀 나머지 여야 모든 후보 대략 네. 한 2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한 5명,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한 5명. 네. 그래서 20명한테 공격을 받다 보니까 네. 이 부정 감성어가 77% 정도 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윤석열은 한 79% 정도 되는데 네. 문제는 윤석열 쪽에 이게 워드맵인데 네, 워드맵. 오른쪽에 워드맵을 보시면 네. 되게 부정적인 언어들이 거의 90%예요. 그러네요. 의혹, 혐의, 비판, 범죄 비판하다, 가짜 표절. 네. 그러니까 본인과 김건희 씨를 비롯한 그런 가족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부정적인 그런 감성어들이 거의 이제 장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재명 쪽은 지지하다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욕설 논란, 음주 논란, 표절 논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야 그 대선 후보들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예. 이제 상황을 저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저는 고영준 선생님이 이은영 TV 응원합니다 하고 슈퍼챗 써주시고 그 뒤를 이어서 랄라님이 네. 작지만 수고하시는 두 분 한잔 하세요 하고 또 슈퍼챗을 싸주셨어요. 너무 제목 꼭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를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새요, 지금 조회수라든지 이 슈퍼챗 쏘는 게 굉장히 지금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구독자 안 늘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못 늘리면 바보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구독자를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지금 벌레도 들어왔네요. 민주당에서 얼마 받고 하냐. 이런 말 들으니까 진짜 열받습니다. 갑자기 지금 뚜껑이 열려요. 네. 저희는 슈퍼챗 외에는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주세요, 소장님. 네. 저희는 지금 광고도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협찬도 지금 들어오는 게 없어서요. 저희 내돈내산 방송이에요. 이거 내돈내산 방송.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 방송을 라이브로 보내기 위해서 네.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구독과 공유에 목을 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진정성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진짜 민주당과는 관련이 현재는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조금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또 우리 또 댓글 안 읽을 수가 없네. 이은영 소장님 천상의 목소리. 네.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거의 저에 대한 걸 자꾸 읽어서 죄송합니다. 거의 자화자찬 라이브군요. 방송이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 하면 연상되는 게 뭐냐고 여쭤봤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했었는데. 호박.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네.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어서 네. 만든 이유가 이 호박에 줄거서 수박이라고 우기기 위한 것이었다.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호박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쳤어요. 전국의 호박들로부터 꿈속에서 항의를 받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전국에 계신 호박 여러분께 비하에 대해서 심심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들으셔야 되겠네요. 네. 도토리라고 그러더니 도토리들은 항의 안 왔어요. 항의 전화. 도토리들이 항의 전화가 와요. 한 번 도토리면 영원한 도토리입니다. 사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호박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겠다. 네, 호박으로 비하한 거에 대해서는 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리얼미터 YTN 발표했는데요. 네. 리얼미터의 그 여론조사에서 네. 지금 리얼미터가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네, 국민의힘 35.2. 역전한 걸로 나왔어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 3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전한 걸로 나왔는데 예. 제가 보기에 실제로 역전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컨벤션 효과에 의한
네. 이 노출 빈도를 네. ARS 조사가 민감하게 포착했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냐 안 됐냐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뭐 목요일, 그러니까 네. 목요일 MBS, 금요일 갤럽 조사 이런 것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전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엇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PNR 조사도 역전된 걸로 나와 있고 KSI 제가 지금 아까 뭐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KSI 것도 예, 역전된 걸로 나왔어요. 네, 그것도 역전된 네. 걸로 나온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KSY 조사는 이 역전 폭이 크지 않아요. 네네네. 엇비슷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좀 엎어지는 것들이 좀 나오겠네요. 왜냐면 저쪽이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고 이쪽은 지금 네거티브 아직도 좀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백제 발언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빨리 없애야 되고 이번에는 또 그 기본소득 관련 가지고 또 이제 그 송영길 대표를 지금 겨냥한 그 저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심송심 논란이 있죠. 이심송심 논란. 그건 뭔가요? 이심송심 논란. 그러니까 이심은 이재명 번심. 네. 그리고 이송은 송심은 송영길 번심. 그래서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 네. 이걸 줄여서 이심송심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그런 논란들이 ARS 조사에서는 민감하게 반영이 돼서 네. 이번 주에 나오는 ARS 여론조사들은 대체로 국민의힘이 좀 역전하는 조사로 나올 거다. 네. 그런데 다만 목요일 발표되는 전국 지표조사 그리고 금요일 발표되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비슷하게 나오거나 민주당이 소폭 앞설 수도 있다. 네, 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보니까 일단은 이제 정당 지지율도 이 컨벤션 효과의 영향을 받아서 국민의힘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국민의당과도 합당이, 근데 지금 현재는 합당 가능성은 조금 멀어 보이죠? 좀 약간 물 건너간 듯한 느낌인데, 지금 그 국민의당이 또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한 7% 정도 아니요, 나와서. 10%까지는 안 되고요. 7.7% 나왔어요. 리얼미터 IT 리얼미터. 자료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 국민의 이 당 쪽으로도 지금 아마 국민의힘이 손을 뻗쳐서 합당을 하긴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고압적인 자세로 갑질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 그렇죠.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실제로 네. 갑질하지 말라고 이제 그 얘기도 어성인데, 했어요. 네. 근데 합당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네. 국민의당 지지율의 한 반 정도는 이 민주당으로 가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이제 이탈할 거다. 네. 이렇게 대략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지지율 중에는 이제 상당히 이게 중도 네. 또 20, 30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네. 이 열린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당 지지율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지율도 사실은 민주당이랑 거의 동색, 초록은 동생이라고 동색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결국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 가서는 이게 양 진영으로 그쵸.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네, 맞아요. 유불리를 여기서 따지긴 쉽지 않다. 예,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주 흐름을 봤는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3박 4일 동안 이제 지금 굳히기를 위한 3박 4일 현장 방문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 쪽에서도 지금 88%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를 경기도는 100% 지급하겠다라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향후에 민주당의 지지율 변동,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쪽의 그 추격세가 지금 이 지지율 상으로는 약간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는 네. 그러니까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추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요동을 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안정적인 유지예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흐름을 있어요. 갖고 가는데 네. 이낙연 후보의 그 그래프는 지금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당분간 다시 반등세로 올라가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우위를 굳히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최재형 후보도 10%를 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또 빠졌죠, 지금. 네, 그러니까 7말 8초,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에 10%를 돌파했다면 이 윤석열 추격세에 불이 붙을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꼼수 입당, 기습 입당으로
한 방 맞고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좀 이낙연 캠프 쪽은 초비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꽤 많거든요. 민주당 안에. 그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제 아마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을 8월 초에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또 아마 지지세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재성 후보가 아까 그 이심송심 논란을 최재성 전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추격세의 고삐를 당기려고 여러 가지 또 작전을 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재명 캠프 쪽도 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서 주요 광역단체장들에게 이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맞불을 놓게 되면 네. 그래도 이재명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현재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이제 돌입을 하고 있고 현재 국민선거인단이 175만 명이 넘었대요. 네. 그래서 200만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그 권리당원 중복을 제거하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민주당의 경선 후보 선출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방에는 우리 추미애 후보 지지자님들이 꽤 많아요. 앞으로 이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 하나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는 개혁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네. 이번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추미애 진가. 네. 그러니까 그 추다르크라고 그쵸. 그 예전에 DJ 선거 때 이런 별명을 얻었는데 네. 이 추다르크의 진가를 보여줬다. 네. 이렇게 이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은 40, 50대 진보 성향, 무당층 이런 데도 좀 좋거든요. 또 이제 사이다 성향을 좋아하는 20대. 그래서 이 지지율의 성격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근까지 이낙연 후보와 소위 양강구도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추미애 후보 지지층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 옮겨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추미애 후보 지지가 좀 빠진 게 네, 좀 원래 빠졌다. 좀 이제 양강구도에서 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추미애 후보를 좀 지지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이 이낙연 후보가 그거를 눈치채고 네거티브를 막 펼치면서 이게 구도가 좀 양강구도 흐름으로 가니까 다시 이쪽에 있던 지지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듯한 그렇죠. 느낌이다. 네,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추미애 후보가 후보 자질이 없어서 네. 내지는 이미지가 나빠서 지지율이 빠진 게 아니고 네. 양강구도로 인한 지지층이 양극단을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진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지지층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이 프레젠트 TV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고 있어요. 120시간 술 쳐드시다가 이게 부마항쟁인가요? 그리고 불량식품이 아닌 부정식품 애따 처먹어라. 굉장히 강렬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예, 민주진영 스피커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신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지금 저 이은영 TV 쪽은요. 지금 벌레가 하나 들어왔어요. 벌레가 하나 들어갖고 지금 채팅창을 굉장히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데 지금 F킬러를 좀 뿌려야 되겠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윤석열은 홍영감이 파리채로 잡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윤석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다른 당 후보 찍겠다 이런 후보도 또 댓글을 여기다 또 달아주시네요. 예.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그 영남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역 감정을 실제 조장을 한 게 아니고 그런 발언을 지금 역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역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되게 많은데 네.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호불호가 되게 강한 인물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자질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당 리스크는 윤호중 리스크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야 여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정치 그 안목이 높으신 분들이 지금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세요. 리얼미터를 믿지 마세요. 여긴 항상 국진당이 잘 나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지지 성향층 측에서 리얼미터에 대한 좀 비토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사실 리얼미터도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조사 이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ARS 조사를 이제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고수하는데 이게 고객마다 좀 다르게 조사를 해줘요. 네. 예를 들어서 JTBC한테는 유선을 좀 100% 넣고. 무선. 네, 그 100% 유선이 무선. 하나도 없어요. 유선이 맞아. 거의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되게 비슷하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조사예요. 그런데 이 오마이뉴스하고 할 때는 유선을 10%를 섞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보수가 좀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조사는 유선을 한 20% 정도 썼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 보수 쪽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소비자가 아니고 그 유권자들이나 그렇죠 이제 응답자들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쪽.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춤형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당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걸 또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그때마다 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여론조사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봐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이 입당을 하면서 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좀 많이 느껴져요. 이 댓글이라든지 조회수라든지 또 구독해주시는 그 패턴, 흐름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좀 더 우리 소장님이 더 심층적이고 깊이 있고 정확도가 높은 그런 분석들을 해주실 거고, 저도 더 많은 방송 좀 편성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에게 힘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점심시간인데 또 다들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소장님 한번 인사 말씀 한번. 구독과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네,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